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다음 달이면 민선 8기가 임기 4년의 반환점을 돌아 남은 2년을 시작하게 됩니다. 양천구는 27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심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건축이 확정된 목동 아파트 14개 단지, 2종 일반 주거 지역인 1, 2, 3단지의 경우 3종 종상향도 확정됐습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지난 2년의 최대 성과로 목동 아파트 재건축 가시화를 꼽았습니다. 서남권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자평했습니다. 개방형 녹지라는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통해서 서울시와 주민들을 설득해 낸 거는 사실 저의 전문성이 밑바탕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경전철 사업은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강북횡단선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지 못해 사업 추진이 사실상 무산됐고, 목동선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3년 가까이 멈춰 있습니다. 이기재 구청장은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목동선이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과거에는 이제 이게 목동 아파트 재건축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민자가 손을 뗐다면 지금은 안전진단 다 통과하고 정비계획 수립 중이고 결국 10년 안에 도시가 새롭게 바뀔 거기 때문에 지금 민자가 뛰어들기에도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청장은 폐업이 확정된 홈플러스 목동점 부지 활용에 대한 청사진도 내놨습니다. 오는 10월 공유재산 공매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여는 등 공매를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부지 매각 대금은 주민 편의시설 등 공공인프라 조성에 투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새로운 도시에 맞춰서 외형과 시설들을 구축해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비용은 오히려 그런 어떤 공공인프라 기금 같은 거를 만들어서 적립해서 그런 리빌딩에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일단 저는 이제 가한 정도는 이렇게 갖고 있는 거고. 이 구청장은 또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침수 피해 예방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빗물바지가 쓰레기 등으로 막히지 않게 위치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주민이 참여하는 방제단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기재 구청장은 남은 2년 동안 굵직한 수건과제 외에도 약자를 위한 의식주 정책 등 민생 살피기에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은평구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LG헬로비전 은평방송이 보도한 중장년 1인 가구의 고립 고독사 문제와 관련해 이경구 의원이 26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은평구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는데요. 이 의원은 1인 가구의 고립 고독사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는 LG헬로비전의 보도와 서울시 실태조사 결과 등을 언급하며 1인 가구 돌봄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은평구 고독사 발생 현황을 보면 23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8분이 돌아가신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은평구의 1인 가구는 24년 현재 40.6%로 1인 가구 수가 가파르게 증가되었습니다. 이경구 의원은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책을 연령별 계층별로 보다 세심하게 살펴보고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평구가 조직 개편을 통해 1인 가구 지원팀을 과로 승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인 가구 증가 추세와 광범위한 정책 수행 범위를 감안할 때 최소한 과 단위로 승격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은평 구민 누구도 홀로 외롭게 죽어가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1인 가구 지원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개선점을 제안하겠습니다. 은평구 진관동 물풀의 근린공원에 반려견 놀이터가 생겼습니다. 은평구는 28일 반려견 놀이터 개장식을 열고 29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는데요. 반려견 놀이터는 중소형견과 대형견 놀이공간이 분리돼 있으며 음수대, 그늘막, 보호자 편의시설을 갖췄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휴장이며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인천을 포함한 전국 5개 지역을
바이오 분야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했습니다. 정부는 모두 11개 지역의 신청을 받아 선도기업의 투자 규모와 산업 생태계 발전 가능성, 지역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 평가했는데요. 인천 경기 시흥과 대전 유성, 강원 춘천 홍천과 전남 화순, 경북 안동 포항 등 전국 5개 지역을 바이오 특화 단지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는 인천 경기 시흥 지역을 세계 1위 바이오 메가 클러스터 비전 아래 세계 최대 생산 기지 및 기술 초격차를 위한 글로벌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민선 8기 인천시가 취임 2주년을 맞았습니다. 이제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에 접어드는데요. 지역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철도 수건 사업 해결 등을 약속했습니다. 관건은 시민이 행복한 도시입니다. 이정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반기에는 오랜 수건 사업의 실타래를 풀었다고 자평한 인천시. 앞으로는 민생과 시민 행복, 미래 세대를 위한 일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들이 행복한 사회, 즉 시민 행복 체감 지수를 높이기 위한 정책에 주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요 현안 해결에 대한 진행 상황도 언급했습니다. 국제 10대 도시 안에 들겠다는 글로벌 톱10시티와 국제 행사인 F1 그랑프리 유치 등 인천의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될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금 F1 최고 책임자들하고 논의를 통해서 소위 인천이 F1을 하기에 굉장히 적합지라고 하는 공감대까지는 이제 얻어냈습니다. 금년 안에 MOU가 체결되고 우리 인천에서 하는 부분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인천형 저출생 대책을 추가 추진하고 노인 일자리, 인천 168개 섬을 지원하는 보물섬 프로젝트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들에 대한 구상도 언급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관심사인 교통 현안, 5호선 인천 연장안에 대해서는 강한 확신을 드러냈습니다. 대강위원장을 비롯해서 많이 이렇게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인천시의 입장이 타당하고도 또 합리적이다 하는 부분을 갖고 협의를 하고 있고, 이 협의 과정에 인천시가 갖고 있는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에이펙 유치 불발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인천의 실망감과 불만은 정부와 추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공모에서도 또다시 적격지를 찾지 못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인천시는 여전히 4자 합의 사항이 유효하다며 다음 4차 공모를 주목해달라는 말로 여지를 남겼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경기도는 최근 김포에서 대북전단을 띄운 국민개몽운동본부를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이 단체가 지난 21일 김포시 하성면의 한 공동묘지 인근에서 대형 풍선 59개에 대북전단을 매달아 날려보냈다고 전했는데요. 앞서 경기도는 지난 20일 파주 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연합도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기도는 대북전단에 사용되는 대형 풍선이 항공안전법에 따른 초경량 비행장치에 해당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비행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는 장치로 판단할 수 있어 항공안전법상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해 고양과 파주, 김포, 포천, 연천 5개 시군에 대북전단 살포 예정지를 대상으로 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급식 지원 대상 아동들이 이용하는 배달앱 경기도 아동 급식 지원 플랫폼을 다음 달부터 29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10개 시군에서만 운영 중인데요. 아동 급식 지원 플랫폼은 현장 대면 결제만 가능했던 기존 아동 급식 카드를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아동 급식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포천 양평을 제외한 전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플랫폼을 이용하면 배달료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3,000원의 배달 쿠폰이 지급되며 배달 쿠폰은 1인당 월 4회 한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관련법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서울시는 조합원 납입금에 의존하는 지역 주택조합 사업 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시는 우선 지역 주택조합에서 일정 비율의 토지를 확보한 경우에만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소유권 확보 요건을 강화하고 지주조합원 비율을 신설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조합 토지의 일정 부분은 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조합원 자격이 없는 토지 등 소유자도 분양받을 수 있는 요건을 신설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조합 임원 정보 공개 등 주택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임원 자격을 박탈하고 조합 회계 감사에 관한 사항도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서울시가 민간 기업과 함께 취약계층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주거 안심동행 민관 협력 사업을 위해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는데요. 시는 올해 반지하와 옥탑방 등 주거 취약계층 50가구를 대상으로 단열과 방수, 도배, 장판 교체 등 집 수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지원가구 선정과 행정 지원을 맡고 민간 기업과 단체는 주택 개보수에 필요한 자재와 공사비 후원, 리모델링 등을 진행합니다. 서울시는 사업이 시작된 지난 2022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57가구의 집 수리를 지원했습니다. 올해 1, 2분기 LG 헬로비전 수도권 지역방송 지역채널심의위원회가 26일 LG 헬로비전 상암동 본사에서 열렸습니다. 수도권 지역방송은 서울 은평과 양천방송, 경기 북부 나라방송, 경기 김포와 북인천 방송이 해당되는데요. 이날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의 주요 보도 사례를 살펴보고 잘한 점과 개선할 점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양천구 의원 5.18 해외연수 취재와 부천 시정지리 분석 취재 등 눈길 가는 지역 이슈 보도를 잘한 점으로 꼽았습니다. 또 스포츠 등 지역민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기사와 기후위기, 지자체장 공약 점검 등 다양한 이슈 발굴을 주문했습니다. LG 헬로비전 지역채널심의위원회는 시민사회, 교육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분기별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회의입니다. 올해 인천을 방문한 크루즈 관광객들이 서울로 직행하지 않고 인천에 머물며 관광과 쇼핑을 한 비율이 지난해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인천에 기항한 크루즈 10척에 입항한 승객은 모두 19,308명인데요. 이 가운데 70.3%인 13,569명이 인천 시내 관광을 즐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인천을 찾은 크루즈 12척 승객 18,417명 중 35.4%인 6,528명만 인천 관광을 한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아진 것입니다. 그동안 크루즈 관광객 대부분이 인천이 아닌 서울로 직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크루즈 전용 터미널에서 관광객들을 위한 다채로운 문화체험 행사를 진행하고 관광버스 임차비 일부를 지원하는 등 크루즈 관광객 붙들기에 안간힘을 쏟았습니다. 한편 인천에는 올해 상반기 11척을 포함해 연말까지 모두 16척의 크루즈가 입항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오는 29일 DMZ 평화열차가 올해 운행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DMZ 평화열차는 광명역을 출발해 용산역, 일산역, 임진강역을 거쳐 도라산역까지 운행한 뒤 다시 광명역으로 돌아오는 왕복열차인데요. 올해는 오늘 11월 16일까지 모두 11회 운행 예정입니다. 지난해 처음 운행한 평화열차는 무궁화 새마을호를 이용해 수원역, 안양역, 서울역, 문산역, 임진강역을 경우에 도라산역에 도착하는 왕복열차로 모두 10회 운행했습니다. 올해는 안전 등의 이유로 열차 종류, 출발역, 경유역 등이 일부 변경됐으며 첫 주와 셋째 주 토요일 월 2회 운행 예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